자, 그러면은 이제 큐라에서 열어봅니다. 올드 버전이기 때문에 당연히 아니오 버튼 누르고 실행하셔야겠죠? 아니오 버튼 누르고. 자, 큐라를 열었어요. STL 파일을 로드해 옵시다. STL 파일 로드해 옵시다. 응? 아, 경로가 다른 거로 되어 있었구나. 로프트 예제 요거 열었어요. 여는데 좀 시간 걸릴 거예요. 열려라 참깨. 자, 요렇게 우리가 그 큐라에서 열어봤더니 요런 애가 하나 떴어요. 그죠? 자, 여러분 요거 큐라 설정에서 일단은 위에서 이렇게 봤을 때 플랫폼 영역을 벗어나지는 않았어요. 그죠? 그죠? 요 상황으로 출력하는 게 맞을까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요거를 요렇게 대각선으로 돌려서 그거도 저는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일단 요 상황에서 가면은 여기가 처짐이 발생하겠죠. 뭐가 필요하겠어요? 서포트를 추가하는 게 필요하겠죠. 여기만 또 필요한 게 아닙니다. 요렇게 놓고 보면은 요쪽에서 서포트를 이렇게 필요로 하는 거예요. 이건 좀 안 좋아요. 서포트를 추가하면은 그 표면에 거칠게 되죠. 그래서 세우자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 오브젝트를 클릭하셨죠? 로테이트 요 버튼 생겼나요? 요거 클릭해줘요. 자, 요렇게 화면을 정렬해 놓고 요것이 노란 색깔 표시된 거 요거 서클 클릭해서 90도 시계 방향으로 돌려서 이렇게 세우면 딱이겠네요? 아유, 또 한참 걸린다. 아유. 자, 요렇게 해놓으면은 얘는 쌤 이거 서포트 필요하지 않아요. 그렇죠. 일단 요거 연산이 끝나는 것까지 잠깐 기다릴게요. 요거 서포트 안 해도 됩니다. 뷰 모드에서 오버행을 봤을 때 이게 필요하게 디스플레이 되기는 할 겁니다만 일부분이 조그맣게 서포트가 필요한 부분을 약간씩은 표시하긴 할 텐데 그럴 필요까지도 없어요. 자, 오버행 한번 뷰 모드에서 오버행 한번 눌러 볼까요? 오버행 각도를 내가 바꿨었나 보다 이거. 60도로 해놨었네. 자, 뭐를 눌러봤냐면 이 서포트 타입 베이직 탭에서 서포트 타입 있죠. 여기서 점점점 요 버튼 누르면 익스포트 컴피그 요 창 뜨죠. 여기에서 오버행 앵글 포 서포트 요거를 여러분이 10도로 놔뒀다면 요런 데들이 서포트가 많이 생겼을 거예요. 보통 기본값은 뭐 45도로 여러분이 놔두고 많이 쓰기는 하는데 그런 면에서 45도로 바꿔놓고 또 볼게요. 또 연산. 계산 한참 하네. 브림도 켜놨구나 참. 브림도 켜놨네. 여간 요거를 요렇게 해놓고 저는 그래도 서포트 타입을 넌으로 놔둔 상태예요. 비록 오버행을 보기는 하지만 자, 연산이 거의 끝났네요. 자, 이렇게 보면은 오버행 구간은 어디만 있어요? 바닥면에만 오버행이 있죠. 자, 이 말은 뭡니까? 여기 요렇게 올라가는 애들이
이거를 기준으로 45도 이렇게 되는 거에 포함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오보행이 필요 없다라고 알려주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이 상태로 얘를 출력하면 좋겠는데, 자, 저는 앞전에 했던 거 설정 그대로 살아있으니까 요거 가지고 이야기할게요. 불임 요거 있죠? 불임 요거는 뭐예요? 이 옆에 날개를 이렇게 붙이는 거죠? 이렇게 날개를 붙이는 거죠? 불임은 필요하겠죠? 그죠?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진동 때문에 얘가 이렇게 흔들린단 말이에요. 그런 거로 불임을 이용해서 불임 카운트 10 정도로 이렇게 놔두고 하면은 요거는 그나마 높이 올라가는 거는 했을 때 밑에 표면적이 넓어졌기 때문에 자세를 흔들리더라도 좀 버틸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얘에서부터 여기까지는 총 160에다가 35 더했으니까 이게 195의 높이죠. 사실 요거는 좀 위험은 있어요. 이렇게 흔들려가지고 플랫폼에서 떨어질 위험은 존재하기는 해요. 자, 그런 면에서 하나 출력해가지고 잘 끝까지 바닥에서 이게 끝까지 올라갈 때 바닥에서 플랫폼에서 떨어지는 문제만 없다면 오케이인데 만일에 이게 떨어진다면 해법이 또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응? 분할해서 출력한다? 분할해서 출력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또 있어요. 여러분이 생각나는 방법들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레프트 까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레프트는 어떤 거예요? 밑장 하나 까는 거라고 그랬죠? 밑장 깔게 되면 이게 표면적이 더 넓어지죠? 그런데 우리가 쓰는 필라멘트는 지금 그 PLA 플러스라고 해가지고 고강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하필이면 레프트를 깔면 출력물하고 이게 분리가 잘 안 돼요. 소재의 특성이 좀 그래요. 그래가지고 요거 레프트는 우리가 실습할 때 좀 안 쓰긴 안 쓸 거고, 두 번째 방법으로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얘를 하나 더 출력하는 거예요. 즉, 멀티플라이, 개수를 2개 만드는 거예요. 이러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요. 여기 출력하고 여기 출력하고 여기 출력하고 여기 출력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출력을 해요. 하나만 출력할 때는 요동치는 게 심하지만 2개로 출력할 때는 이렇게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진동이 이쪽에 심하게 모이지는 않아요. 그런 면에서 이와 같이 거의 200mm의 높이를 가지는 이런 형상이라면 멀티플라이 2개를 한꺼번에 출력하거나 그렇게 하시는 게 하나의 해법입니다. 그리고 좀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얘를 이렇게 분할해 가지고 이쪽 절반 출력하고 이쪽 절반 출력하고 그렇게 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분할 출력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자, 그런 면에서 우리는 브림으로 하나로 출력하는 걸로 그냥 가볼게요. 하나로. 브림 라인 어마운트는 몇이라고요? 10. 10개의 줄이 생성되게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브림이 10개 생긴다는 거예요. 기본 설정 값은 같으니까 요것 자체로 그냥 쓰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게 하나가 더 있습니다. G코드를 풀다운 메뉴 파일에서 세이브 G코드 하는 건 해봤죠? 그죠? 근데 백업용으로 2가지를 저장해 두시는 게 좋아요.
백업용으로 두 가지를 저장한다. 백업이라는 게 뭐예요? 출력할 때마다 내가 어떤 출력의 설정들, 예를 들어 이 레이어 헤이스나 뭐 쉘 티크네스나 뭐 내가 브림을 설정한 거나 이런 설정들을 일일이 다시 하기 귀찮죠? 이런 축 형상으로 길게 올라가는 거라면. 그죠? 그런 면에서 파일에 세이브 프로파일 요거 하게 되면은 설정을 백업해서 저장할 수가 있어요. 큐라에서 내가 베이직 탭과 어드밴스 탭과 뭐 익스퍼트 세팅 그런 데에 적용된 설정 값들을 다음에 요거하고 유사한 영상을 출력할 때 우리가 형상마다 설정 값들 바꿀 거 아니에요. 그죠? 아, 전에 내가 이거 어떻게 했더라? 쌤이 기본 세팅 해줬는데 기본 세팅 어디에 해놨더라? 이거 찾으려면은 천재가 아닌 이상 그거 다 기억할 수 있어요?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설정을 아예 저장을 해놓고 백업본을 만들어 놓자는 이야기예요. 프로파일을 먼저 이렇게 하나 백업본 만들고 그 다음으로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좀 전에 우리가 이 핸들 영상을 가져왔을 때 이렇게 누워 있었잖아요. 아, 이거 서포트가 필요하게 되니까 이거 불편하다. 이거를 로테이트 기능으로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돌려가지고 세웠죠. STL 파일 불러올 때마다 이걸 일일이 또 돌리고 세울 거예요?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건 또 귀찮다는 거예요. 즉 AMF로 얘를 저장을 할 수가 있어요. 즉 뭐냐면 파일에 세이브 모델 요걸로 AMF 즉 그 정렬 또는 개수 조절한 거를 저장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확장자가 만들어지는 거는 AMF 형식으로 저장이 돼요. 자, 이런 면에서 큐라에 내가 설정한 것들은 어느 것으로 백업을 한다? 파일에 세이브 프로파일로. 그 다음에 또 그 정렬 STL 파일을 정렬한 거나 또는 개수를 더 늘려서 출력해야지 하고 설정해 놓은 게 있다면 그런 상황으로 해놨다면 이런 것들은 뭐로 세이브 모델이라는 걸로 AMF 형식으로 백업을 할 수 있다는 거. 요렇게 한번 가볼게요. 먼저 세이브 프로파일 요구할 때는 오늘 요거는 이름을 요렇게 해놓을게요. 노말이라는 게 뭐예요? 레이어 에이스는 뭐 0.3이니 기본 세팅인데 거기에다가 언더바 요거 하나 찍어 놓고 플랫폼 오에이션 타임만 브림으로 이렇게 만들어 놨죠. 요거만 설정해서 좀 특징적인 요소죠. 그래서 요번에 프로파일 설정할 이름은 요렇게 한번 저장을 하겠다는 거예요. 파일명은 요렇게 할게요. 자, 화면을 좀 조절할게요. 큐라 화면이 요렇게 돼 있으면 다 보이겠네. 자, 파일에 풀다운 메뉴 파일에 어디 갔노? 세이브 프로파일 찾으셨죠? 그죠? 네. 자, 요거 누르고 경로는 여러분 이름 폴더에다가 저장하면 되겠어요. 자, 노멀 언더바 브림 노멀 설정인데 특징적으로 이제 브림 설정만 좀 추가한 특징이야. 이런 식으로 내가 구분하자.
이건 편의상에 이렇게 저도 쓰는 거예요. 자, 저장 누릅니다. 됐어요? 자, 그럼 확인을 해보자고요. 플랫폼 오에이션 타입에 지금 그 브림으로 설정을 해서 요거 백업했죠? 요거를 none으로 바꿔볼게요. 백업하는 게 있다면 그 설정을 불러오는 것도 있겠죠? 그게 적용되나 볼게요. 그리고 또 어떤 값을 하나 바꿔볼까? 쉘 티크네스를 0.4 요거 좀 무리수가 있죠? 그죠? 쉘 티크네스 여기에다 0.4 넣었어요. 그리고 그 플랫폼 오에이션 타입을 none으로 해놨어요. 자, 이거를 백업을 이렇게 해 놓은 거를 파일에 로드 프로파일 메뉴로 가면은 내가 저장해 놓은 프로파일을 불러올 수가 있겠죠. 그랬을 때 요 값들이 아까 설정해 놓았던 거 기억나죠? 그거로 되돌아가는 건지 확인해 볼까요? 네, 우리는 한번 확인해 보는 게 좋아요. 자, 그러면 파일에 로드가 아니라 오픈이었네. 미안합니다. 오픈 프로파일 있나요? 네. 요거 눌러서 노멀 언더바 브림 요 경로상 기억하고 있으니까 바로 찾을 수 있죠? 네. 열기 해보세요. 와, 바뀌어요? 네, 쉘 티크네스 1.2로 바뀌었죠? 플랫폼 오에이션 타입도 브림으로 바뀌었죠? 자, 이런 거 백업을 적극 활용하시기 바라요. 나중에 프린팅 실습을 하실 때도 수시로 이게 여러분이 큐라의 설정 값들을 바꾸고 쓰시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쌤이랑 처음에 베이직 설정을 할 때 값이 있었는데 그거를 갖다가 다른 오브젝트를 출력할 때마다 설정 값들을 맞게 조절할 거예요, 여러분이. 그때 맞춰서 조절할 거예요. 아이씨, 원래대로 되돌리려면 제가 찍어놓은 영상 다시 뒤져가면서 베이직 세팅부터 다시 볼래요? 노가다죠. 요렇게 백업해 놓은 요거 하나만 갖고 있으면 요거를 다시 오픈 프로파일 명령으로 요 프로파일 되돌리기 할 수가 있겠죠. 요거는 신버전에도 이런 기능이 있어요. 신버전 할 때 기회 있으면 이야기 또 할게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AMF 파일로 백업하는 거 한번 해볼게요. AMF 파일 백업하는 거 한번 해볼게요. 역시 어디로 갑니까? 파일에 세이브 모델이죠. 찾으셨죠? 요거 눌러놓고 이름을 로프트 언더바 그냥 한 칸 띄고 저는 EX 이렇게 빵빵 했는데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거는 자동 완성 때문에 SLD, PRT나 STL이나 이런 거가 밑에 뜨는데 이거를 클릭 안 하게 하시기 바래요. 되셨나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로프트 EX 빵빵 요렇게만 입력하시고 그냥 저장 누르세요. 물론 파일 형식에 괄호 열고서 메시 파일로 저장이 되는데 AMF, STL 이렇게 둘 중에 하나로 저장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그냥 저장만 누르면 AMF로 저장된다는 거 걱정하지 마세요. 자, 저장. 자, 그러면 이거는 걱정 안 하고 또 저장하는데 시간이 걸리나 보네요. 이 형상이 좀 굴곡 형상이 있어서 그런데 자, 이거 저장이 완료되고 나면은 이 오브젝트를 클릭하고 델리트 오브젝트였나? 델리트 모델이었나? 그걸로 해서 얘를 지울게요. 아니면 델리트 키 눌러서 지우셔도 돼요.
아이씨, 아직도 안 넘어갔네. 좀 오래 걸리죠? 뭐 직선으로 각진 육면체 형상이나 그런 거였다면은 얘가 형상 정보를 계산하는데 시간이 많이 안 걸려요. 근데 우리가 한 건 로프트란 말이죠. 굴곡지게 이렇게 갔단 말이죠. 그러니까 컴퓨터 입장에서는 이거를 계산을 계속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좀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인내심을 가지고 저도 좀 참을성이 부족해서 마음이 성격이 급하긴 한데 넘어갔네요. 저는 넘어갔어요. 여기까지 안 되신 분 있어요? 다 넘어갔나요? 네, 그러면 요 파일을 클릭하고 델리트 키 눌러서 지워줄게요. 자, 그러면 로드 버튼 누르는데 이 로드 버튼 누르는데 로드 버튼을 누르는데 자, 파일들을 선택할 때 잘 보세요. 아이콘이 좀 달라졌어요. 그죠? 그리고 유형에 보면은 얘가 AMF 파일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 주기도 하고요. 관찰하셨어요? STL이 아니에요. STL이 아니에요. 자, 이 로프트라는 이 AMF 파일을 열기 버튼 눌러서 엽니다. 자, 그러면 내가 앞서 정렬해 놓은 대로 뜨느냐 안 뜨느냐 이게 우리가 관찰해야 될 관건이에요. 근데 생각 같아서는 이거를 정렬한다고 했을 때 두 개로 내가 이런 거를 출력하려고 맞춘다 이거예요. 그럴 때 내가 이걸 클릭해서 선형으로 그러니까 X방향, Y방향으로 클릭해서 이동을 막 시킬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뭐 하나를 센터로 정렬을 하죠. 그리고 나머지 하나를 최대한 가깝게 배치를 하죠. 또는 원하는 각도를 가지게 딴 놈을 하나 배치하고 이렇게 할 수도 있죠. 그거까지는 정밀하게 다 맞춰주지는 않더라고요. AMF로 불러올 때 그냥 개수 맞춰가지고 가운데로 이렇게 모이게 그런 정도만 얘가 맞추더라고요. 그거까지도 잘 되면 좋은데 떠드는 동안 열리나 했더니 아직도 안 열리네. 자, 앞 시간에는 사실 요 놈을 AMF로 저장하게 하려고 했는데 이게 잘 안 됐어요. 그죠? 요 형상이 처리하기 위한 형상이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요게 0바이트로 넘어가고 자꾸 에러가 났어서 요거는 안 쓰고 수업 자료에 올려놨던 수업 자료 우리 카페 수업 자료에 큐라 예제 올려놨던 요거를 열어놓고 AMF로 하는 거를 연습할게요. 자, 일단 이 짜라는 요거 같은 경우에도 열어놓고 나면은 얘도 클릭해서 로테이트 했어야 하죠. 자, 로테이트 가봅니다. 초록 색깔의 원 요거 클릭해 가지고 90도 이렇게 세워주면은 요것도 이렇게 바로 쓰죠. 자, 그러면 요거도 진행률이 표시되고 난 다음에 오케이. 자, 얘도 AMF로 세이브를 역시 갑니다. 세이브 모델 찾으셨죠? 좀 빨리 한 것 같은데. 자, 얘를 로테이트해서 돌리고 파일에 세이브 모델 요렇게 해가지고 JAR 해놓고 얘는 구분이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언더바 해놓고 AMF 요런 식으로 써놓을게요. JAR 해놓고 언더바 AMF 이렇게 파일명을 아예 정해 버릴게요.
자, 세이브 합니다. 자, 세이브 해놓고 요것은 AMF 파일 데이터가 이것도 0바이트네. 또 이러네. 잘 됐어요? 나는 아직 넘기는 중인가 보네. 넘기는 중이었나 보네. 좀 기다렸다가 다시 볼게요. 자, 빨리 좀. 오케이, 넘어갔다. 자, 요 파일 JAR 요거 속성 요렇게 들어와 보니까 요 AMF 파일 요거에서 마우스 우클릭해서 속성 들어와 보니까 요 파일은 크기가 8.54MB 요런 식으로 요게 들어왔네요. 그죠? 아까 손잡이 같은 경우는 용량이 너무 크기 때문에 여기 AMF까지 넘기려다가 요 그냥 죽겠다 그러고 그냥 뻗어버렸나 봐요. 자, 그러면서 요거로 가지고 AMF 백업한 거 용으로 요거 테스트로 가볼게요. 자, 그러면 얘는 로드된 요거는 클릭하고 오브젝트는 클릭하고 델리트 눌러볼게요. 아무것도 없죠, 이제. 자, 로드 하는데 좀 전에 언더바 AMF 요거 AMF 파일 요거 저장된 거 요거 클릭해서 열어볼게요. 요번엔 잘 되겠지. 역시 데이터가 좀 커가지고 오래 걸리긴 하네요. 열려라. 자, 열렸나요? 자, 이렇게 AMF 파일로 백업을 하면은 여러분 얼마나 이게 유리한지 이제 이해가 되셨죠? 그죠? 이렇게 백업으로 요거를 해 놓으면 개수를 갖다가 이렇게 2개 출력하게 내가 설정을 했었다. 그러면 이거를 AMF만 열면은 2개 정렬된 상태로 그대로 열 거 아니에요. STL 불러와가지고 언제 또 로테이트 하고 바쁜데 그렇게 하겠어요? 자, 그러면서 모델 파일을 AMF로 변환해서 저장해 놓는 것도 잊지 마시고 한 번씩 하시고요. 자, 시간을 좀 드릴 테니까 요 손잡이도 다시 이렇게 열어주세요. 손잡이도 요거도 다시 열어주세요. G코드까지는 정상적으로 되나 저도 한번 해볼게요. G코드는 바로 넘어가네요. G코드는 데이터가 작아서 하긴 뭐 좌표값 위주로만 넘어가니까 괜찮긴 하죠. 어디 보자. 손잡이 손잡이 한글이었나? 로프트였지? 로프트 어디 갔노? 로프트 EX G코드. 야, 15.9메가네. 그런 면에서 요거는 AMF 백업하는 데는 문제가 생기니까 요거 가지고는 하지 말고 얘에서는 파일에 세이브 G코드 해가지고 G코드만 저장하는 걸로 얘는 마무리를 할게요. 이해되셨나요? 자, 그러면은 저는 요거 레이어 보기까지 한번 좀 보여드려 볼게요. 여기에서 사실은 제가 좀 이야기 안 한 부분이 있어요. 그 부품의 형상은 손잡이죠. 손잡이이기 때문에 어디가 잘 파손될까? 이거 출력했을 때 목깎이, 즉 필렛 준 부분 여기에서 많이 똑똑 부러지겠죠.
요거는 여담이에요. 여러분이 나중에 실습할 때 프로젝트로 뭔가 만들고 그럴 때 요런 형식의 요렇게 단에 지름이 다른 애들이 이렇게 있을 때 요거 지름이 예를 들어 지금 한 것처럼 10파이 정도 되고 요거의 지름은 뭐 한 40파이 정도 되고 요렇게 해서 단이 급격하게 바뀌어지는 형상이 있으면 여기 연결부에서 잘 부러져요. 잘 부러져요. 요런 연결부가 잘 부러지는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떤 방법을 쓰는 게 좋을까요? 이것도 역시 연구해 봅시다. 어떤 방법을 쓰는 게 좋을까요? 큐라 설정으로. 채우기 값을 어떻게? 늘린다. 네. 채우기 값을 늘리는 게 하나의 방법이에요. 채우기 값을 늘리는데 몇 프로에 대해서 이상으로 가는 게 좋을까? 몇 프로 채우기에 대해서 이상으로 가는 게 좋을까요? 40. 그거보다 좀 더 써요. 60. 그래요. 50 이상만 되면은 괜찮아요. 왜 50을 기준으로 이야기하냐면, 요 스크롤 내려가지고 좀 이야기할게요. 자, 요 정도에서, 자, 요게 필 값이 지금 10이기 때문에 여기가 듬성듬성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죠? 저는 531 레이어에서 보고 있고요. 531번 레이어에서 보고 있고요. 자, 그런데 이거를 50 이렇게 때려 넣으면은 참 이거 또 오래 걸리지. 예제가 너무 복잡한 형상 가지고 우리가 가고 있어서 이거 참 좀 인내심을 가질게요. 요 진행률이 다 표시가 돼야 되고 하단에서도 요게 레이어를 연산하느라고 또 몇 퍼센트 진행률도 표시되면서 이렇게 갑니다. 요거 저장된 거 요거 닫기하고 이렇게 보여드리면 진행률 퍼센트 여기서도 올라가죠. 요거는 이제 레이어 보기를 하기 때문에 툴 패스에 대한 것들을 다 이거 진행률 표시기를 한다는 거예요. 아직도 자, 여하간 요거 좀 올라가면 531이니까 한 7, 80% 정도쯤에서 이게 제대로 디스플레이 될 거예요. 80%도 넘어. 자, 어떻습니까? 요렇게 50%라고 했을 때, 여기에 촘촘하게 얘를 채우고 있죠. 50%를 기준으로 50%보다 더 촘촘한 값을 가면은 빽빽하게 되어서 남는 게 거의 없어져요. 50% 기준으로 아래로 이렇게 수치를 넣으면은 듬성듬성하게 시작하고요. 그런 면에서 요거 50% 기준으로 강도를 더 세게 하시거나 아니면 때에 따라서 이렇게까지 강도가 필요 없다 그러면 이거 내리거나 이런 식으로 하실 수가 있고요. 또 하나의 방법은 더 있습니다. 또 뭐를 생각할 수 있을까요? 그래요. 쉘 티크네스하고 바텀탑 티크네스 값을 더 두꺼운 값으로 조절하시면 돼요. 쉘 티크네스는 어느 쪽의 값이에요? XY 방향의 값이죠? XY 방향의 내벽 두께 이거 관련되는 거죠? 그리고 바텀탑 티크네스는 뭐예요? Z 방향으로의 두께 값이죠. 얘네들을 보정해서 가는 것도 괜찮아요. 그런 면에서 필 덴시티 줬더니 우와 지금 이거 환장하겠네. 그죠? 50%만 했더니 8시간 48분 퇴근 못해요.
그죠? 예열하는 시간도 있어야 되고, 그죠? 이거 여러분이 당직하는 선생님들 끝날 때까지 옆에서 지켜보고 있거나 그래야 됩니다. 애가 타요. 그렇기 때문에 필 덴시티로 해가지고 해결하면 좋지만 요거 가지고 해결하는 것도 좋은데 이 형상은 가뜩이나 더 시간이 많이 걸려요. 오히려 그럴 때라면 쉘 티크네스 값을 한 4mm 정도로 주고 바텀 탑 티크네스 값을 4mm 정도로 주고 필 덴시티를 여전히 낮춘 상태에서 그렇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기는 해요. 그죠? 왜? 출력 시간이 또 문제라는 이야기예요. 출력 시간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쉘 티크네스와 바텀 티크네스하고 그 필 덴시티 조절하면서 또 하고 싶으나 그래요. 보여드릴게요. 저만 보여드릴게요. 여러분은 하지 마세요. 여러분 또 스트레스 받을 것 같으니까 제가 스트레스 받는 게 낫죠. 자, 요렇게 해놓고 진행률이 표시가 되면은 마저 또 보도록 할 텐데, 자, 요렇게 놔두고 요 상황으로 했을 때 쉘 티크네스도 4의 값으로 갔다면 노즐의 배수죠. 그죠? 그 다음에 바텀 탑 티크네스도 4로 주기는 했는데 사실 요거는 레이어 적층 높이 레이어 헤이스 값 있죠. 그 0.3으로 갔기 때문에 0.3의 배수로 가는 게 좋아요. 레이어 헤이스 값의 배수로 가시는 게 더 좋기는 해요. 그러면 쌤 앞전에는 이거 1.2였잖아요. 0.3의 배수에 해당하죠. 1.2가. 그죠? 그래서 그렇게 놔뒀던 거예요. 근데 요거는 그냥 제가 우선 급하게 이렇게 써놓기는 했는데. 자, 그 다음에 필 덴시티는 다시 요거 10으로 놔두고서 비교를 한번 또 보도록 할게요. 여기까지 이제 왔네. 이제 30%? 조금 더 지나가면 되겠습니다. 빨리 떠라. 빨리. 속 터져. 아이. 5, 3, 5, 4, 5, 6, 7, 8, 9, 10. 일단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요것만 가지고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 쉘 티크네스가 XY 방향 두께 요것이 엄청 두꺼워졌어요. 그죠? 이번에 확인해 볼 거는 Z 방향 두께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즉 바텀탑 티크네스 4 적용한 게 어떤 효과를 주는지 요거도 보도록 할게요. 자, 뚜껑을 덮기 시작하는 것이 아까 레이어가 아니고 520 레이어에서부터 뚜껑을 덮기 시작하네요. 여기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넷, 14개의 레이어를 쌓네요. 14개의 레이어. 즉, 단면으로 이야기하자면, 요거를 만일에 그 솔리드웍스의 단면 보기를 하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면, 여기서 이렇게 더 쌓아서 올라가는 거, XY 방향으로 요 두께도 4mm가 됐고, 그리고 요렇게 만들어질 때, 요 두께도 4mm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요 연결부가 짱짱해지나요? 요렇게 의도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은 자, 이거는 시간이 왜 이렇게 올라갔겠어요? 요거 영향을 많이 준 게 뭐예요? 쉘 티크네스 값이 문제예요. 필 덴시티 값은 10이죠. 근데 쉘 티크네스를 갖다가 4로 올리니까 어드밴스 탭에서 아우터 쉘 스피드와 이너 쉘 스피드를 낮춰놨던 거 기억나죠? 프린트 스피드보다 훨씬 낮았죠? 그거 구간이 쉘 티크네스 구간인 셈이에요. 그죠?
이러느라고 얘도 시간이 오래 가요. 대신에 요거 장점은 뭐예요? 소재가 덜 들어간다는 장점이죠. 소재가 덜 들어가요. 필 덴시티 값보다 소재가 덜 들어간다. 요런 장점은 있다는 거. 자, 두 가지 비교되셨나요? 요거 하느라고 아주 그냥 인내심이 그냥 참 그랬는데 예, 인내심을 갖고 하니까 결과적으로 다 확인해서 보기는 했어요. 자, 요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는 이 뭡니까? 로프트 예제로 요렇게 파일을 만들어서 큐라에서 요 놈을 G코드 생성하는 거 바로 하지는 않았죠. G코드 생성하는 거를 바로 하지가 않고 오늘 추가한 거는 뭡니까? 백업하는 요령 두 가지를 백업하는 거를 반드시 기억해 달라. 요거 말씀드린 거. 먼저 STL 파일로 불러와 가지고 설정 큐라의 베이직 탭 설정이나 어드밴스 설정이나 이런 것들이 어디로 백업되게 프로파일로 백업이 되게 한번 했어요. 그리고 여기 에러가 나긴 했지만 다른 예제로 바꿔서 하긴 했지만 AMF로 백업을 해가지고 그죠? 화면 회전해가지고 정렬한 요런 상태나 또는 개수를 내가 더 늘린 거 요런 것들도 STL을 불러와가지고 일일이 하지 않고 정해 놓은 거를 백업본으로 저장을 해 놓으면 바로 열어가지고 출력을 걸 수가 있다는 거. G코드만 마저 만들어서. 그죠? 그런데 요게 불편한 건 뭡니까? AMF 파일만 불러온다고 해서 프로파일이 딸려오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 더 보여드리기는 할 텐데 여러분이 나중에 이수자 평가에서 STL 파일을 제출하는 거 말고 간혹 가다가 제가 G코드 파일을 제출하시라고 이야기할 때도 있어요. G코드 파일을 제출하라고 하실 때는 제가 이렇게 큐라에서 레이어 보기에서 이거를 열어서 봐요. 열어서 볼 때 여러분이 G코드를 생성할 때 서포트 설정이나 이런 것들이 레이어 보기로 해가지고 큐라에서 레이어 보기 해가지고 정상적으로 잘 하셨나 안 하셨나 이렇게 검토도 하기는 합니다. 즉 이 말은 뭡니까? G코드로 저장한 파일은 큐라에서도 열어보면서 뷰 모드는 레이어일 때만 보여요. 노멀일 때는 G코드 파일 열어와 봐야 형상이 안 보여요. 레이어 보기일 때만 볼 수가 있어요. G코드 파일 열어놓고 보는 거. 요거는 여담이에요. 요거는 제가 요런 이야기를 해드리는 이유는 나중에 여러분이 프린터기가 작동을 하는데 이상하다 싶으면 좀 퍼스 프린트 이렇게 걸어놓고 일시정지죠. 퍼스 프린트 이렇게 세팅해 놓고 G코드 파일만 이렇게 불러와 가지고 시작 G코드가 좌표축에서부터 이렇게 출발해 가지고 레이어 올라가는데 여기서 뭔가 이상하네 뭐 이런 것들을 찾아보라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이런 거를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직교용으로 여러분이 G코드를 만들었나 델타형으로 만들었나 이거로 바로 볼 수가 있어요. 델타형은 베드판, 플랫폰 모양이 어떤 거라고 했어요? 델타형은 둥근 거죠. 그런데 G코드가 생성이 되는데 직교형처럼 0,0 여기에서 이렇게 출발하는 스타일로 되어 있으면 꿀밤 딱 이렇게 할 거예요. 왜 G코드 파일만 봐도 이런 거는 보여요. 왜냐면은 여러분이 요거 처음에 제가 이야기한 것 중에 프린터기를 다른 거에다 넣는다면은 설정 다시 해야 된다고 했어요. 어느 설정을? 어느 거를? 머신 설정을 꼭 바꿔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죠?
직교용들 300하고 220에서는 뭐 아주 그 고장날 확률이 덜해요. 센터에다 여러분이 많이 정렬을 하니까. 근데 요 G코드 파일은 사실은 300에서 출력하는 파일이었어요. 배드판, 플랫폼이 300에 300. 그래도 요거 정도는 여기 조금 벗어나는 거는 있어서 이상하네 그러고 정지시킬 수라도 있죠. 그런데 델타형에다가 이거를 끄집어내면 0,0 여기서 이렇게 가는 거기 때문에 델타형 같은 경우는 노즐이 이렇게 있다고 치면은 이쪽에서 하나 잡고 이쪽에서 하나 잡고 이쪽에서 하나 잡고 여기서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얘네가 작동하는 거잖아요. 그럴 때 이게 이쪽으로 확 제껴지면서 끼기기기기기기 막 그래요. 그러면 제가 일단 퍼스 탁 눌러버려요. 비상정지를 확 눌러요. 직교용으로 이거 G코드 넣었군요. 척 보면 압니다. 큰일 날 뻔했어요. 막 그러는 거예요. 예? 예, G코드는 어떻게 다르냐면요. 델타형 같은 경우는 시작 좌표 여기서 시작하는 게 아니라 시작 좌표 여기서 시작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바로 출력하는 걸 시작해요. 그런 거는 지금 다시 강조하지만 뭐를 잊지 마시라고요? 프린터 기종을 바꿀 경우는 프린터기 세팅을 바꿔서 G코드 생성하시라는 거예요. 요거 제발 잊지 마세요. 사고로 이어져요. 사고로 이어져요. 실습실에 있는 델타봇 그런 일은 없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할게요.